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학교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 경제에 관련된 책을 쓰셨더라고요. 게임 현지라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 지금 자녀분들이 삼성 주식을 사나요? 그럼요. 요즘에 재테크나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데 정말 감각이 별로 없어요. 공부도 한 적이 없고 좀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신생아 때부터. 그렇죠. 우리는 신생아 보호자를 많이 보시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실질적인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이 약간 경제에 대한 책을 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제가 한번 바닥을 찍고 나면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반 아이의 실제적인 다른 모습의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세뱃돈을 받고 나더니 선생님 저 이 세뱃돈으로 주주총회 다녀왔어요 라고 한 친구가 주주총회. 있었고, 그리고 한 명은 그 돈 갖고 이제 그대로 정말 게임 현질을 한 거죠. 구글 플레이카드 이런 거. 그럼요. 플레이카드 선물. 이게 딱 10살인데요. 지금 신생아라고 생각하셔서 좀 어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 10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지금은 5만 원의 차이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5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갖고 오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갑자기 진짜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문맹이라고 그러죠. 네. 금융문맹률이 높잖아요. 금융문맹을 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제가 나중에 안내를 드리겠지만 진짜요? 정말 우리나라한테 부족한 건요. 금융 태도. 네, 그 약간 돈을 약간 멸시? 네. 돈을 좀 추구하면은 안 되는 거 안 되잖아. 같아요. 씩씩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아니 쉽고 좋고를 떠나서 알아야 돈이 돼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알아야지. 네. 그리고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어렸을 때랑 커서랑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돈에 대한 세살 태도와 버릇이 모아지는 여든 거는 여살 전혀 버릇이. 많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쪽을 잘 모른다 하면 공부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그냥 가난은 대물림 된다라고 하지만 금융문맹이 사실은 그거의 대표적인 예인 거거든요. 돈에 대해서 알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지도 않고 이건 그대로 자식한테 이어져 있는 거죠. 오늘 저희 아들이 이제 30 몇 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신생아 때부터 이런 아이의 이름으로 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축하금, 뭐 지원금, 양육수당,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면은 뭐 용돈도 받고 그래서 이런 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요거부터가 조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13세가 되면 약간의 성년식처럼 주변 친지들이 이 아이한테 축하금을 줘요. 그 돈을 다 모으면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10세살한테? 네, 축하금들이 모이면.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요, 돌반지부터 막 이렇게 차근차근 모으면요 얼추 2천만 원 될 수 있어요. 그 돈들을 차곡차곡 모은다는 건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런 돈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육아수당도 있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또 교육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런 돈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무의미하게 쓰지 않고 그걸 아이 통장에 계속 모아주는 거죠. 사실 이것만 잘 지켜줘도요 엄청 큰 돈이 될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부터 10년 안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라는 게 돼요. 이걸로 만약에 돈을 모으는 걸 떠나서 주식 투자까지 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쉽지 않지만 큰 이익이 났다라고 했으면 미리 신고만 돼 있으면요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잣돈 2천만 원을 신고를 해놨는데 그 종잣돈으로 만약에 1억을 주식으로 벌었다. 그럼 그 돈 다 비과세인 거네요. 이건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로 별도로 할 수 있고요. 아이한테 뭐 예금 통장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스캔해서 넣으면 되는데.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청약 통장. 내가 어차피 안 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청약 통장에 차곡차곡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모아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죠? 저희 애들도 청약 통장도 있고 주식 통장도 있긴 있어요. 근데 청약 통장은 이제 꼬박꼬박 이렇게 넣는 걸로 이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통장은 갑자기 이제 축하금이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청약액이 느끼는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 통장에다가 놓고. 근데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걸로 쓰셔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도 그렇게 썼었고요. 네, 그렇게 네.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러다 잘못하면 가난을 대물림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들어서 공부를 했던 거고 신생아 때부터요 좋은 걸 해주려면 끝이 없어요. 맞아. 분유도 좋은 거 해주고 싶고요. 맞아. 병원에서 나올 때 겉싸개부터 좋은 걸 하고 싶어하는 맞아. 어머님들이 있으면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절제하시면서 학습도 돈을 좀 아꼈다가 필요한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가성비가 같아요. 아주 중요한 네. 이게 육아를 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 사버리면 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요.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좀 아끼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저도 아까 10,000원, 20,000원이면 10,000원짜리 사기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사고 나머지 10,000원은 또 입금해주고 이러면 미안하지 않잖아요. 그렇네. 나 오늘은 커피 먹고 싶었는데 커피를 아껴서 그 5,000원을 내가 저기 주식 하나 산다. 눈물이 좀 힘들면 커피잔 먹어도 되잖아. 아니. 엄마 커피값 모은 돈이라 생각했는데 1년 지났을 때 많이 맞죠. 모였으면 뿌듯하겠네요. 진짜. 그러다 갑자기 아빠한테 담배값을 아끼라고 이렇게 너무 막 주변에 이렇게 막 말씀에 휘둘려서 우리 아이도 막 바로 주식 사줘야 돼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엄마도 모르는데. 네, 차근차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한 3돌, 4돌 정도 되면은 애들이 이제 조금 알잖아요. 숫자 개념도 좀 알고, 돈 개념까지는 몰라도 1,000원이 동전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금융교육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리고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책에서도 약간 돈에 대한 교육은 좀 일찍 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일찍인지 좀 개념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책도 있어요. 3살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요새는 점점 조기 교육이 많이 강조되는 분위기이긴 해요.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막 부모님하고 마트 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마트 놀이 조금씩 재미있어 할 때고 이러니까 아이한테 뭐 투자를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치는 건 안 되더라도 마트 놀이 하면서 교환의 개념. 네. 이 돈을 주면은 뭐를 살 수 있다. 이 용도 네. 뭔가. 그러면서 역할놀이도 해보고 아. 아이한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금통 같은 저금통 거. 많이 해요. 저금통 네. 많이 하죠. 사실 저희 아이가 33개월인데 지금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서 뭘 선물을 받았는데 하루에 하나씩 이제 들고 갔는데 들고 갈 때마다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갖다 줬어요. 선물이다 하면서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한 번에 다 보여주면은 이게 재미가 좀 떨어지니까 하나씩 주면서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오면 선물 뭐 사왔어요? 그래서 선물 안 가져왔어 이러면은 가방을 막 뒤지면서 선물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선물이라고 하고 주니까 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하나의 경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요새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딸기 갖고도 지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딸기? 지금 사면 딸기가 12,000원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좀 있으면 이거 8,000원이다. 그렇게. 네, 세뱃돈이나 명절에 아이한테 직접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돈을 절하면은 주잖아요. 주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거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네. 하고 다 엄마한테 이제 옛날엔 드렸는데 그거다 어디 갔을까?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적금으로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관리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후의 어렵죠. 일일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요새는요, 엄마랑 같이 은행에 저금했어요. 엄마랑 그거 같이 중요한 주식 샀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돈 같은 것도 너가 얼마를 받았고 지금 얼마 모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통장으로 바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큰 종이에다가 숫자를 계속 쓰는 거죠. 네, 할머니가 주신 돈 5만 원 이렇게 아이가 보이게끔. 책에 제가 썼던 내용은 이게 돈의 역사가 결국 사랑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축복받으면서 아이를 키운 거잖아요. 돌반지도 그렇고부터 해서 생일 때까지 그 돈의 역사가 결국은 사랑의 역사였고 너를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걸 아이가 알면 좋겠어요. 자랑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한테 보여주기 용으로. 계속 자기 지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1학년인데 어떤 애들은 저 100만 원 있다요? 뭐 막 네. 이거가 막 맞아요. 그렇게 어머니들이 다녀요. 계속 지도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경제 교육을 해봤지만 엄마나 아빠 자체가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어렵죠. 이게 네. 가르쳐주기가 어렵고 그쵸. 내가 슬프게 가르쳐줘야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그런 돈의 개념, 돈에 대한 태도를 자꾸 알려주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물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약간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어. 그 무료도 있고 네. 유료도 별로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랜선 체험으로 해서 세뱃돈 받고 나면 그 은행권의 선생님들께서 따로 수업해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서 랜선 체험하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팁들이 이 책에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책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로 아, 주신다고. 네네네. 네. 몇 권 아, 네, 제가 통 크게 10건. 와.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교육은 얼마- 선이다라는 네, 유튜브를 네,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란 생각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딱 만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 나와요. 안 돼요. 정말 중요할 때고 정말 예쁠 때니까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